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단원에는 전기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덕, 정약용, 헬렌 켈러 등과 같이 훌륭한 일들을 하신 분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분들의 생각, 가치관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런 전기문을 읽는 이유는 그분들이 대단하다, 박수 쳐드리고 싶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한 일을 보고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돈 속에 여러 가지 인물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요. 자, 이 100원에 새겨진 분은 누군지 여러분 아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그 다음 1000원에 그려진 이분은 네, 퇴계 이황이라는 유명한 학자세요. 5000원에는 율곡이, 만원짜리에는 세종대왕, 5만원에는 신사임당.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돈에 이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화폐에 들어가시게 된 거겠죠. 훗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돈, 화폐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큰 영광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래요. 물론 이렇게 유명해진다고 좋은 삶은 아닙니다만 그런 삶을 지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우선은 유관순의 삶을 살펴보면서 나의 미래 모습 어떤 식으로 되어 갈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0쪽이에요. 210쪽을 보면요. 유관순의 삶이 나옵니다. 먼저 시대 상황을 보면요. 1919년 3월 1일 유관순은 일본의 침략에서 벗어나고자 사람들과 함께 독립만세 운동을 했다. 이때는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조금 힘든 시기였다고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보면은 3월 10일 일본은 만세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총칼을 휘두르고 강제로 학교문도 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그냥 둔 게 아니라 이겨내려는 노력을 했어요. 유관순은 고향에 돌아와서 태극기를 만들고 아온의 장터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잡혀서 안타깝게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이분의 이런 행동들은 정말 용기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본받고 싶은 것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준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유관순의 어려움, 유관순이 딛고 나가야 했던 어려움은 바로 이것이었죠. 일본이 만세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총칼을 휘두르고 강제로 학교문을 닫게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유관순은 이런 어려움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만세도 외쳤습니다. 이런 유관순을 보고서 본받고 싶은 점,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적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그림에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본받고 싶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그렇다면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미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탁 내 얼굴에
갖다 댔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가 봤던 이런 뭐 김만덕, 또 안중근, 헬렌 켈러, 슈바이처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은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여러분은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해 봤나요? 여기서 미래의 모습이란 것은 꼭 직업일 필요는 없어요. 직업일 필요는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뭐 돈을 많이 벌겠어 이런 게 아니라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211쪽 아래쪽 칸에다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나는 과학자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지구 환경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아서 오염을 줄이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미래의 모습을 정했네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모습을 정할지 여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12쪽이에요. 나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려면 내가 살아갈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 보기를 보면요. 뭐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간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환경오염이 심해져 공기를 사 마셔야 된다. 이제 종이책을 읽지 않아서 도서관이 없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전기로 자동차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미래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명이 지금은 80년, 90년이 평균인데 이제 미래에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거나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수명이 150년 정도로 늘어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면서 동물들이 많이 멸종된다. 그런 시대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여러분이 상상한 대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화된 미래에서 자신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글을 적으면 돼요. 일단 미래에는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노인 건강, 어떤 취미 생활 이런 걸 도와주면서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동물 보호사가 되어서 멸종위기 동물들을 도와주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이 깨끗한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 일을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까 상상했던 그 시대에 맞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다 했다면 213쪽으로 가서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미래의 시대 상황, 아까 여러분이 정리했던 것 중에 하나로 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걸 하기로 했어요. 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된다. 자, 그래서 내가 겪을 어려움. 동물을 보호할 시설과 돈이 부족해요. 이런 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그냥 두면 안 되죠. 어려움을 이겨내야겠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라는 내용을 적어봤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세계 최대의 동물 보호센터를 만들 뿐만 아니라 나를 이어받는 제자들까지 기르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맞게 이 4가지 이 단계를 한번 정리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써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만의 전기문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대로 책 모양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전기문을 쓰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상상을 하고, 그래서 나의 어떤 했던 일, 그 다음에 나의 가치관, 중요하다고 여기는 생각,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 책으로 만들어서 발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끼리 또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친구들끼리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 이 친구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자 했구나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15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단원을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전기문을 읽는 방법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에는 3가지 낱말이 있어요. 사실, 요약, 가치관. 자, 그러면 관로마다 어떤 낱말이 어울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줄무늬 티셔츠 친구입니다. 전기문이 다른 이야기 글과 구별되는 점은 실제 인물의 삶을 무엇에 근거해 기록한 글이라는 거야. 전기문은 소설, 동화 그런 것과는 다르다고 했죠. 그 인물이 정말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실에 근거해 기록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입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할 때에는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며 전기물을 뭐뭐 하면 좋아.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읽었던 그 3장, 4장짜리의 내용을 모두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물의 가치관을 파악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네. 참 훌륭하다. 나도 본받고 싶다. 이런 점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할 때는 어떤 인물의 발자취, 살아온 흔적들을 살펴보고 싶거나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이 삶이랑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제 도서관에서 전기문을 읽어보다가 아, 이 사람은 이런 점 참 대단하네 라고 느낄 때 네, 그런 것들을 본받을 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단원이 모두 끝이 났어요. 여러분 전기문을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란 것은 뭐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네. 여러분이 모두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이번 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